그럼 교수님, 조선시대 때 서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 선현들을 제사 지내고 또 이 후학들을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사 지내고 또 교육하고. 소수서원은 중종 36년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봉이 세운 최초의 서원이다. 그 옛날 과거급제를 꿈꾸는 유생들이 다니던 조선의 사립학교. 설립 당시는 백운동 서원으로 부르다 태계 이황이 부임해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 됐다. 태계 이황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서원이다. 태계 이황은 소수서원에 이어 서원이 널리 보급되는 데 큰 몫을 했다.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는 서원의 공간 구조에서도 드러난다. 유생들의 기숙 공간이 동제와 서제로 서로 마주보면서 격려와 감독을 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출입문을 지나 강학 공간이 있고 동제와 서제 사이에 마당을 두고 있어 스승이 암암리에 감독할 수 있다. 서원은 맨 뒤편에 제향 공간인 사당이 배치되어 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한 병산서원. 병산서원의 공간 구성은 다른 서원과 같다. 서원은 유식, 강학, 제향 공간으로 나뉘지만 서로 통하여 깨닫게 하는 공간이다. 보면 선배급들이 동제, 후배급들이 서제. 서원 안에서는 항상 밖으로 시선이 열리도록 위부 공간을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서원 건축의 백미는 병산서원. 서원은 자연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최고의 수양처로 꼽힌다. 우리는 500년 전 서원에서 인문학적 전통을 만났다. 선비정신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서원.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도동서원이다. 이제 그 낙동강, 여기 조금 이 높은 곳에서 낙동강을 보면 그 강물에 달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은 거죠. 이게 하지만은 조선 후기에 막 서원이 엄청나게 범람하면서 요건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 집집마다 서원을 세워가지고 무슨 서원 하니까 이거 한성시대 갖고는 서원을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서원은 성씨 두 성씨 이상의 선현을 모시고 제사를 모셔야 그걸 서원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만 하는 서원은 그건 서원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가문에서만, 한 가문 출신 선현만을 여러 명 모시고 제사를 모시면 그 아무리 시설이 크고 웅장하고 해도 그걸 서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 서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요건에 상관없이 막 그냥 서원 무슨 서원 이렇게 부르지만 해도 서원은 반드시 두 성씨 이상의 선현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그게 서원입니다. 동치보 월당공 행장에 적혀있기를 숙부인 전주박 씨는 경독제 선생, 호, 죽당처사, 종수의 딸이다. 인부는 종수의 처다. 즉, 본 정몽주 선생의 외손이며 만육초양 선생의 이질인데 묵은 이색 선생의 추천으로 경독제에 들어갔다. 박종수는 문성공계 그 중랑장공파 4세 월당공 최담 그 한벽당 지으신 분, 그분의 장인입니다. 덕암서원은 그 정몽주를 주벽으로 해서 그 만육공과 박종수를 그 같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몽주는 만육공의 외삼촌이고 박종수는 그 정몽주의 외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이게 서원이 되려면은 두 성씨 이상의 그 선현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서원을 누가 운영을 할 때 그 다른 성씨를 갖다 배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서원은 되게 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판 남을 갖다가 배양하는 것보다는
그 뭐 사위나 매손 이렇게 그 혈연 관계가 있는 그 외척들을 갖다 배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덕암서원도 마찬가지로 만육공예는 정몽주의 누이의 아들이고 박종수는 정몽주의 딸의 아들이라면은 뭐 그 혈연이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종수가 정몽주의 딸의 아들이니까 외손자라면은 박종수가 만육공의 조카뻘 같기는 해요. 근데 그 관계를 이제 이질로 보는 게 그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만육공의 어머니가 박종수 어머니의 고모란 얘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주박 씨는 그 계보가 조선 중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박종수까지 세계표를 연결해서 검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전주박씨 족보에는 당연히 박종수가 적혀 있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내용이 황당해서 연결을 해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몽주는 1337년에 태어나서 139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만육공은 1351년에 태어나서 142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대충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나죠. 두 사람이 뭐 외삼촌하고 생지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촌집 증박청도 여묘시서에 적혀있기를 나이가 이미 80이라 죽어야 마땅한데 60이 넘은 효자가 주는 약을 맛보누나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명령이라 피하기 어렵나니 너의 어미 무덤 곁에 나를 묻어다오. 1399년 정종 1년 12월 1일에 그 공근이 지은 증박청도 여묘시서, 그러니까 부모님 묘소에서 여묘를 하고 있는 박청도 군수한테 주는 시의 서문이다, 이런 제목이죠. 근데 거기에 소개된 것인데 그 박종수가 죽으면서 아들 박진에게 남긴 그 유시입니다. 박진은 그 월당공의 처남이기도 하지만 해도 대호군 공파 4세 원해랑공 최광제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성공개 전주철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박종수는 1399년에 80세가 넘는 나이로 사망했어요. 그렇다면은 1319년 이전, 아무리 늦어도 1319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319년 이전에 태어난 박종수가 어떻게 1337년에 태어난 정몽주의 외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분이 뭐 할아버지 외손 관계라면 거꾸로 정몽주가 박종수의 외손이라 맞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관계가 버젓이 그 족보에 적히고 또 서원에 배양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는 그 정몽주가 굉장히 유명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혈연 관계를 만들어서 가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자손들이 지어낸 겁니다. 결국은 전주박씨들이 자기 가문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정몽주를 끌어 붙여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나이가 한 20살도 더 많은 할아버지를 그 정몽주의 외손자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정진이 지은 돈적 유업이명 병서에 적혀있기를 선생 만육과 우리 성조의 우정은 엄자릉과 광무제의 사귐과 같았다. 그가 행궁에 한 번 나가는 것을 사람들은 객상이 자리를 범하는 것에 비교하였다. 그러나 공은 만국의 신하로서 의리를 지켜서 새 왕조의 신복이 되지 않았으며 또 다만 엄자릉의 고상함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론하는 사람들은 간혹 말하기를 만육의 의리는 백이 숙제와 엄광을 합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성조를 그 대부분의 문헌은 그 태조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나이로 보나 그 상황으로 보나 성조는 태조가 아니고 태종이 그나마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태종이 맞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태종도 틀린데 태조는 너무 황당하고 태종은 조금 덜 황당하다 이런 얘기죠. 태종은 1367년 공민왕 16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383년 우왕 9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육공은 1351년 충정왕 3년에 태어나서 1376년 우왕 2년에 문과에 급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육공하고 태종 이방원은 나이가 1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6살 차이 나는 태종이 26살 차이 나는 이성계보다는 좀 가깝잖아요. 이곳은 공이 자출에 감추었던 곳으로 권근이 묘지문에서 말한 중대산이다. 뒤에 봉강묘 아래로 옮겨가서 살다가 생을 마쳤다. 중대산이 평지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니 선생의 유풍은 산과 더불어 영원하게 전해질 것인데 어찌 비석을 세우겠는가?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자손들의 사사로운 생각이다. 나에게 찾아와서 비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최씨 두 사람, 봉익과 종대이다. 만육공은 1424년 세종 6년에 사망을 했고 권근은 1409년 태종 9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15년 전에 죽은 권근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만육공의 묘지문을 지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기정진이가 이거 참고해서 지었다는 그 원전 자체가 위서가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후세 사람이 그 글을 지어놓고 자기는 숨기고 권근이 지었다 이렇게 거짓말로 사칭을 한 거죠. 어떻게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묘지문을 지었겠습니까?